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 정도, 제일 많이 팔았을 때는 5,5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진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1g 차이로도 쓴맛이 날 수도 있고 신맛이 날 수도 있고, 크게 차리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분들이면 1인 카페를 오히려 더 추천드리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앞에서 소형 카페 띠앗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5년차 이병기입니다. 저희 창업 아이템은 간단하게 커피 전문점이고요.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직접 콩을 볶는 로스팅 카페라고 하죠. 음료와 원두도 판매하고 관련된 드립백, 제품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달엔 홍보가 안 돼서 한 500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에부터 1200, 1400 천천히 늘다가, 그 다음엔 배달을 시작하면서 그 매출이 1.5배, 2배, 3배가 돼서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 정도, 제일 많이 팔았을 때는 5,5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배달 홀 합쳐서 300팀이 좀 안 됐던 게 최고치였던 것 같아요. 플랫폼에서 매출을 조회할 때 10페이지씩 넘기는 버튼을 몇 번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100건 정도 됐던 기억이 있어요. 홀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을 때는 100건 이상 그렇게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200건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 주요 고객층은 물론 대학 상가니까 대학생분들이 워낙 많아요. 처음에는 대학생분들이 주를 이룰 줄 알았는데 그 대학교에 교직원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주택상권도 꽤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주변 상인분들도 정말 중요한 고객분들 중에 하나인 게 서로 품앗이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이제 회식할 때 오시라, 이런 경우도 많고요. 생도만큼은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큰 3군데 정도의 업체를 컨택해서 받는 편입니다. 원두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팔고 싶은 원두를 찾아내야 돼요. 그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매장에서 먹어보고 이 제품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나 여쭤보는 거죠. 우유 같은 경우에도 같은 우유 브랜드도 동네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동네의 가격을 알아본 다음에 대리점에 전화해서 저 이 우유 2,000원에 받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격적인 협상을 할 텐데 동네는 얼마던데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많은 도움이 되죠. 저희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경우에는 남들 다 하는 그런 메뉴들을 좀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제 입맛에 안 맞으면 팔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근무했던 매장에서 활용했던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변형해서 코코넛 맛이 나는, 색깔은 또 하늘처럼 예쁜 그런 하늘 라떼, 그 다음에 사탕수수 원당을 사용해서 만든 사탕수수 라떼, 그 두 가지가 저희 처음에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저희 매장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게, 배달에서 매출을 더 높이려면 세트 구색을 좀 맞춰야겠다. 개인이 하는 공방부터 업체, 공장까지 골고루 받는 편입니다. 가격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일했던 대학상권들의 카페 메뉴들의 가격 정도를 좀 참고한 다음에 이제 이 상권에 맞는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백다방의 가격과 맞은편에 있는 커피 전문점, 로스터리 카페의 가격, 중간 정도의 가격을 정해서 선정했습니다. 저는 제품 가격을 구성할 때 마진율을 생각하고 하는 편이 아니에요. 가격 대비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만 산정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판매한 다음에 마진율을 산정하는 편이에요. 기준만 어느 정도 정해두고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상권이잖아요. 늦은 시간에 시험 기간에 학생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야식으로 커피 배달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밤 11시까지 운영해도 충분히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크 타임이라고 하면 점심시간이 제일 많아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는 게, 어느 날엔 점심 직전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3, 4시 때가 피크 타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음료 한 잔당 쿠폰 도장을 1개씩 찍어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10개를 모으시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 음료 중에 한 음료를 무료로 드실 수 있게 제공해 드렸는데 많은 비용을 차지했어요. 다만 이게 비용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가게 음료들을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마케팅 방법이라 생각해서 아날로그적으로 계속 도장을 찍어 드리다가 결제를 할 때 무인 주문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장을 찍어 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포인트 제도로 불가피하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로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기준이 참 여러 가지겠지만 다들 경력직만 채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가게 운영은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게 좀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3분 이상 그렇게 해서 진득하게 1년 이상 근무하시고 또 그만큼 진중한 태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장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고객 컴플레인이었죠. 단체 손님이었는데 분명히 뜨거운 거 4잔이라고 하셨는데 차가운 거 4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적인 손해가 크잖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문 받을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주문을 잘못 받는 일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는 배달 어플을 거의 다 사용해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팡이츠, 배달 특급이라고 경기도에서 활성화됐던 게 있는데 서울에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4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선에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희 홍보 방법은 쿠팡이츠가 딱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저희 커피숍이 먼저 들어왔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광고 수단 중에 울트라콜이라고 있어요. 그 울트라콜은 소위 말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찍어두고 그 깃발을 기준으로 그 반경 내에 있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내 가게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깃발 1개만 해서 8만 원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4개까지 32만 원까지 사용해봤고요. 타 업체 플랫폼 수수료까지 합치면 4, 50만 원까지도 사용한 적이 있죠. 배달 플랫폼 이용할 때 시행착오가 참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가격 설정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 배달 팁이라는 게 보통 3,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배달 한 건당 5,000원이 발생돼요. 근데 매장 음료 가격은 2,500원인데 배달 음료 가격은 3,000원인 게 다들 이해를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선책으로 캔 포장 기계를 드린 거죠. 캔 포장된 음료는 매장보다 500원이 비싸게, 잔당 몇백 원이지만 수수료 같은 걸 좀 극복해낸 편입니다. 배달 사고가 참 많아요. 심지어 빨대를 빠뜨리고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전화가 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를 하나 더 얹어서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불편 들어 죄송합니다 보내주시면 손님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셔서 그걸 리뷰에 좋게 남겨주셔요. 그걸 보시고 다른 손님분들은 주문을 더 잘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더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십리 같은 경우에 대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이 줄을 이루고 교직원분들, 거주민들이 많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택 상권이기 때문에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대도 젊은 분들은 아침에 출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는 젊은 분들이 많지만 그 이후로는 집에 항상 상주에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죠. 소형 카페로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 진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1g 차이로도 쓴맛이 날 수도 있고 신맛이 날 수도 있고 뭐든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머리를 이렇게 샛노랗게 염색한 거랑 그 다음에 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도전하게 된 이유도 전부 다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 가지 시도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 뭐든지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는 성수기는 당연히 여름이고요. 그래서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봄쯤에 미리 창업을 하셔서 이렇게 실력을 쌓으시고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여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에게 이 가게를 맡기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도 쉽지가 않아요. 항상 이 가게는 내 손을 타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경영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소형 카페라고 해서 소자본으로만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작은 카페를 차리면 적은 돈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한정된 자본으로 처음에 장사라는 걸 시작해 보고 싶으시면 소형 카페가 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혼자서 다재다능하게 디저트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자본으로 소형 카페를 여셔서 혼자서 1인 경영을 경험해 보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창업이란 인생의 전환점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나아지기도 했고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의 영역까지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이 막연하게 카페 창업에 대해 생각하실 텐데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자문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